유충열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전, 홍계월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군담 소설이면서 영웅 소설인 대표적인 작품들인데, 군담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영웅은 이제 영웅 소사시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군담이면서 영웅이 아닌 것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담은 아니에요. 홍길동전, 전우치전이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지만 군담은 아닌 작품들입니다. 유충열전은 사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소설 중 하나입니다. 자, 이유는 미국에 있는 DC 코믹스나 뭐 마블 코믹스 보시면 나오는 영웅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급의 영웅 능력은 있어야 영웅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웅들은 사실 조금 좀 수준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홍길동 뭐 능력이라 해봤자 축지법이라든가 주변 풍광을 바꾸는 거라든가 칼싸움 좀 잘한다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 힘 세고. 그런데 유충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문의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어머니가 이제 그 적군에게 악인에게 잡혔을 때 박스를 강물에 버려가지고 그 박스가 흘러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유충열을 구해준 사람 조력자에게 도달이 돼서 나중에 결국 유충열이 그 아이템을 받거든요. 유충열의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투구와 옷, 갑옷이 있는데요. 그 옷은 입으면, 투구를 쓰고 옷을 입으면 투명인간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칼이 있어요. 손잡이가 없는 도나츠 모양의 칼이 있는데 한쪽을 쥐고 주문을 외우면 구척검이 돼요. 이 검은 한번 휘두르면 사람이 10만 명씩 죽는, 그래서 뭐 단칼에 10만 명을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용입니다. 원래 하늘 용이었는데 땅에서 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랴 그럼 가잖아요. 말이 원래 이 말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랴의 이밖에 안 들어. 이 그럼 이미 도착이 있어요. 서울 부산간 거의 0.5초 안에 간다. 뭐 그런 사기캐인데, 그래서 유충열전은 조금 선생님이 재밌어 해요. 이게 좀 허무맹랑하더라도 영웅적 능력이 좀 세지 않습니까?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작자미상이란 것은 서민이 주로 짓는데, 이 유충열 내용을 보시면 한자어도 굉장히 많고 궁중용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보았을 때 요거는 서민이 지었을 리는 없겠구나. 작자미상이란 거 보니까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이겠군. 그렇다면 원래는 귀족이었다가 몰락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충열전에 보시면 왕이 굉장히 찌질하게 나와요. 이걸 보면 아마도 왕한테 약간 억하심정이 있는, 그러니까 왕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거나 했던 그 귀족이 지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작자미상인 작품들은 서민으로 추측을 하지만 이거는 서민이 아니고 몰락한 양반으로, 몰락한 귀족으로 추측을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담이 대희하며 정한담, 최일귀가 악인이고요. 이들도 사실 하늘의 신선이었는데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소설도 적강 모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신선이 출신이기 때문에 유충열만큼 싸움은 잘해요. 유충열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지. 크게 기뻐하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구척 장검을 휘두르니 천자가 탄 말이 백산이 격구러지거늘 천자를 잡아내어 마하에 엎드리고 소리 같은 칼로 통청관을 깨쳐 말하기를 호통하기를. 자,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정한담 최일귀가 유충열의 아버지를 유배를 보냈습니다. 모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 유충열한테 보복을 당할까봐 유충열과 유충열 어머니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뭐 죽진 않았는데 유충열 같은 경우 물속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아이를 이제 조력자가 구출해 준 다음에 영웅이 돼서 지금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정한남 최기가 그렇게 자기 눈에 까신 충신들을 다 집어치운 다음에 주변국들, 이제 명나라 황제 이외에 명나라에게 좀 뭐 이게 보복 심리가 있는 국가들이 있겠죠. 그 나라 왕들에게 정한남 최기가 가서 우리가 지금 명나라 군사 데리고 왔는데 너희 그냥 우리한테 죽을래? 아니면 우리와 힘을 합쳐가지고 저 명황제를 칠래? 쿠데타를 계획한 거죠. 돌아와서 쿠데타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당하고 있을 때 누군 유충열이 온 거죠. 유충열이 와서 우리 아버지를 내친 사람이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보호해주겠다고 옆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일당백이라서 아까 말했죠. 단칼에 10만 명 죽인다고요. 100만 대군이 와도 유충열을 못 이겨요. 정한남 최일귀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유인작전을 쓰자. 그래서 명나라가 크니까요. 다른 동네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충열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는 다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유충렬이 가서 해결해야겠죠. 가는 순간 명황제 옆이 비게 되죠. 그때 명황제를 치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 동양에서의 전쟁은 옥새를 빼앗고 항복 문서를 받으면 왕이 항복해버리면 그냥 국가 전체를 먹는 거예요. 서양과 달라요. 서양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옥새를 빼앗으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선조가 옥새 안 뺏기려고 그 노력했던 이유가 동양에서의 전쟁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저기 누구냐 유충렬이 딴 데 가가지고 그 딴 데 가서 막 이제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탁 떨어지면서 봤더니 하늘 별자리 봤더니 왕의 별자리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왕한테 돌아가려고 천사말을 타고 있죠. 금방 갈 수 있겠잖아요. 금방 가가지고 다시 왕을 구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제 정한남 한담이 지금 왕을 꿀쳐놓고 항공사 써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곧 죽겠죠 왕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고 이때 유충렬은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 밑에 엎드려서 서리 같은 통청관을 깨쳐 말하기를 이봐 명제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 내 어찌 계속 천자의 길을 바라소냐. 내가 내 한동을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해 변화무궁한데 내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충렬을 얻어 내 군사를 침노하는가. 내 죄를 논제컨대 어찌 바삐 죽일 것이로되 나에게 옥새를 바치고 황사를 쏘아 올리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내 놈은 물론 내 놈의 노모와 처자를 단칼에 죽이리라. 천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항서를 쓰지 않들 지필이 없다. 써드릴게요. 써드리려는데 종이하고 볼펜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이 겁나 찌질하죠. 이렇게 그린 이유 아까 선생님 말해줬습니다. 몰락한 양반, 몰락한 귀족이 아마 왕에게 약간 왕 때문에 됐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다. 한담이 분노의 창검을 버뜩이 말하기를 골룡포를 찢어떼고 손가락을 깨물어 항서를 쓰지 못할까? 손가락에 피로라도 써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하느니라 천자 골룡포를 찢어떼고 손가락을 깨물었으나 차마 항서를 쓰지는 못하고 있었으니 어찌 황천인들 무심할 것인가 라고 서술자 개입이 나왔네요. 이때 원수는 뭐하고 있었냐. 원수가 바로 유충렬이죠. 벼슬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고전소설은 이렇게 대상의 이름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동일 인물인지를 잘 표시해 놓으셔야지 분석이 쉽습니다. 금산성에서 적군 10만 명을 한 칼에 무찌른 후 곧바로 호산대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의 청명을 시없이 함몰하려고 달려갔다. 그런 뜻밖의 월색이 희미해지더니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면상에 떨어졌다. 우연성이죠. 빗방울 때문에 알게 되는 거니까요. 원수 괴이의 말을 잠깐 멈추고 천기를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떨어져 변수가에 비치고 있었다. 왕이 별자리를 통해 보니까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수 크게 놀라 발을 구르며 말하기를 이게 웬 변인가 하고 산호편을 높이 들어 채찍질을 하면서 천사마에게 정색을 하고 이르기를 천사마야 내 영맹을 두었다가 이런 때에 아니쓰고 어디 쓰리요. 지금 천자께서 도적에게 잡혀 명제의 경각이라 명황제가 위기에 처했다. 순식간에 득달의 천자를 구원하라 하니 천사마는 본래 천상에서 내려온 비룡이라. 이것도 추가적 정보죠. 이런 것들도 서술자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아니하고 제 가는 대로 두어도 비룡의 조화를 부려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자가 정색을 하고 말하고는 또 산호채로 채찍질하니 어찌 아니 급히 갈까. 그래서 더 급히 갔다 그 말이네요. 눈 한 번 끔쩍하는 사이에 황성밖을 얼른지나 변수가에 다다랐다.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한담이 칼을 들어 천자를 치려고 했다. 이렇게 치려고 하는 직전에 칼이 이동하는 순간에 빗방울 떨어져가지고 이동해서 칼에 맞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거죠. 칼로 치려고 했다. 원수가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호통을 지르니 천사마도 평생의 용맹을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33천의 어린 조화를 다 부렸다. 원수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어지는 듯하니 과장법을 쓰고 있죠. 영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백인들 아니 울리요. 원수의 혼신이 불빛이 되어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도 떨어지고 강신 하백도 넋을 잃어버릴 지경이거든 정한담의 혼백과 간담인들 성하소냐. 역시 서술자 개입. 원수의 호통소리에 한담의 두 눈이 캄캄하고 두 눈이 멍멍해 탔던 말을 돌려타고 도망가다가 형산바가 거꾸로 지면서 한담도 백사장에 떨어졌다. 한담이 창검을 갈라 들고 원수를 겨누는 순간 구만장천 구름 속에 번개칼이 번쩍하면서 한담의 장창대검이 부서졌다. 원수 달려들어 한담의 목을 산채로 잡아들고 말에 내려 천자 앞에 복지했다. 사람을 멱살 잡고 그냥 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한담은 유충렬에게 상대가 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드린 채 반생만사 기절에 누웠거늘 원수 천자를 붙들어 앉히고 정신을 진정한 후에 복지하여 말하기를 소장이
도적을 안모라고 한담을 사려봐 말에 달고 한나이다. 천자 황망 중에 원수라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보니 원수 복지했는지라 달려러 목을 안고 내가 일정 충렬이냐 정한담은 어디가 어찌 여기 왔는가 내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네가 와 살렸구나 하시었다. 원수 전후 수말 모든 이야기를 아랜 후에 한담의 머리를 풀어 손에 감아들고 아직 살아있어요 한담. 근데 머리카락 쥐어 들고 그냥 쇼핑백 들듯이 갖고 다니는 거야 지금. 천자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왔다. 전형적인 영웅서사시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인 유충년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유충년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